종가 종목은 종가라는 거는요. 뭐 종가 종목 종가 매수가 뭐냐면은 우리 흔히들 뭐 종가 매매 종가 매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종가는 뭐예요? 종가는 뭡니까? 동시효과. 장마감 동시효과 몇 시부터 시작돼요? 몇 시부터? 15시 20분부터 30분까지 맞습니까? 체결은 언제 됩니까? 체결 언제 되죠? 체결은 15시 30분 이때 한꺼번에 체결이 됩니다. 그럼 체결 순서 첫 번째 뭐가 됩니까? 첫 번째 가격 첫 번째 가격 체결 매수를 하고자 할 때는 무슨 가격? 높은 가격 매도는 낮은 가격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가 먼저예요? 시간. 똑같은 가격이면 누가 먼저 주문을 냈느냐? 시간이고. 자, 세 번째는 같은 값이면 뭐예요? 수량. 자, 이게 체결 순서입니다. 그럼 동시효과 때 우리 종가 매매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체결이 됐는데, 그러면 20분 되면 거래가 멈추죠? 20분에 거래가 멈추고 난 뒤에 20분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주문을 넣을 수 있죠? 주문을 넣을 수 있다. 주문을 넣을 수 있다는 말은 뭡니까? 매수 주문, 매도 주문, 모두 다 가능한데, 모두 다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런데 매수 주문은 뭡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매수 주문은 내가 돈만 있으면 주문이 가능하다. 주문을 하는 거지. 이게 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 주문이 가능하고. 매도 주문은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이때의 예상 체결가와 예상 물량은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 체결될지는 몰라요. 말 그대로 뭐 밑으로 내려볼 수도 있고 위로 찍어 올려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럼 왜 동시효과 종가 매매를 하느냐? 종가 매매를 하는 이유. 종가 매매 이유. 자, 예전에는 왜 종가 매매를 했었냐면요. 다음날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하는 거예요. 발 뻗고 자기를 위해서. 발 뻗고 잠 자려고. 발 뻗고 잠 자는 두 번째. 네. 설레이기 위해서. 이거예요. 발 뻗고 잠자려고 발 뻗고 잠자면서 아이고 내일 올라가겠지 막 설레이는 막 아닙니다. 종가 매매하는 이유는 뭐예요? 장중의 흐름과 동시효과 막판의 흐름을 보고 다음날 강한 종목을 먼저 매수해 놓는다. 즉 어떻게 보면은 시가 상승 시작 기대하면서 이렇게 해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럼 매도 타임이 언제예요? 매도는 초반에 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많이들 했었는데 지금 이게 많이 안 맞아요. 많이 안 맞아졌다고요. 많이 바뀌었다고. 왜 그러냐면 요즘 들어서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세력이라 하기 그렇지만 집단적으로 종목 수를 주문을 많이 넣어갖고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가격 끌어올려서 한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언제 관여를 할까요? 뭐 흔히들 말하는 세력들은 장 초반 혹은 장 막판에 관여를 많이 한다. 왜 관여를 많이 할까? 자기네들 원하는 위치에 올려놓아야 다음날 시작할 때 좀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요.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놔야 물량을 잡기도 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즉 마지막에 누구의 손을 탄다는 거예요? 세력들의 손을 많이 타기 때문에 뭐를 알아볼 수 있겠다. 세력들이 여기에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세력들이 있다 없다 뭐 다 있겠죠. 있는데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알고 있다라는 말은 얘네들의 마지막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흐름을 통해서 다음날 올릴 가능성 있는 종목을 접근한다.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 맞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매수를 해놓으면 다음날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맞다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또 종가 매매하느냐?
자, 두 번째, 물량을 먼저 확보해 놓는다. 자, 다음날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몰라요.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르는데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날 떠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럼 먼저 1차로 물량을 확보하면 어때요? 마음 좀 편안하잖아. 내려오면 다음날 내려오면 다음날 하락하면 손절매예요? 아니죠. 추가로 매수. 아니, 결국은 물량을 확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른 이유 없잖아요. 물량 확보하고 다음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물량 다시 잡는 겁니다. 이건 뭐 다음날 떨어진다고 손절매 하거나 특별한 악재가 있으면 안 한다는 거다.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는요 잘 아실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이슈 되는 시기에 장 끝난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백신 관련주들이나 이러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번에 제일바이오나 또 우리가 파우르 이런 애 또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콜레라 이런 뉴스도 올 때 예전 같은 경우는 메르스나 이런 경우 있죠. 메르스나 질병 관련해서 이슈 되는 경우. 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또 오면 뭐가 있냐면요. 전쟁 관련 방산주들 도발을 했어요. 도발을 했는데 주말이 있어. 주말 있으면 그 주말에 어떠한 또 도발할지 모릅니다. 또 주말이 있어요. 주말에 어떠한 추가적인 살인 찐득이나 이런 찐득이 나올지 모른다고요. 자, 지금 또 그거 가을이에요. 가을이면은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게 찐득이 살인 찐득이 이야기 나오고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 끝나고 이제 어떠한 이슈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매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대선주도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대선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제가 추석이라 그랬는데 주말을 앞두고 새로운 매달 며칠 뭐가 있다. 제로의 날짜에 따라서 즉 이거는 뭐라고요? 제로의 날짜에 따라서 아니면은 이슈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시점 이렇게 해서 접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종가에 많이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가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종가 매매를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종가 매매를 하느냐. 자, 지금 예를 들어 3시 10분입니다 3시 10분인데 종가 매매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뭘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종가 종목 어떤 거 선택을 하냐. 종가의 선택 종목. 자, 그러면 위에 다 나와 있잖아. 1차적으로 내가 장막판의 흐름을 보고 들어갈 거냐, 물량 확보해 놓을 종목을 먼저 들어갈 거냐, 아니면 이슈가 되는.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오늘 시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오늘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볼게요. 자, 금일 시장이 하락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자,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별다른 영향을 받지 못했다. 오늘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받은 것이 우리나라 선 반영된 것이냐? 자, 이렇게 볼 것이고요. 아니면 오히려 금리 인상이라는 거 안 써도 된다고 미국 시장이 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미국 시장 보고 미국 시장이 많이 상승을 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요. 미국 시장 상승하면 내일 우리나라 종목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결과를 줄 것 같습니까? 장 초반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 미국이 하락을 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나와요? 초반에 하락을 할까요? 아니겠죠. 하락하면 빠르게 반등. 추가 뒤에 가면서 다시 하락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나오겠죠. 왜? 우리나라 코스닥은 지금 이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과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닥 하락을 과하게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그만큼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부재 때문에 하락하는 거냐, 어떻게 보느냐는 건데, 결국은 지금 뭐예요? 무슨 싸움입니까? 아니면 이거 종가 베팅 들어간다는 것은
단기 공략이면 단기 공략.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이렇게 떨어졌고 코스피 덜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떨어져요. 그럼 우리나라 내일 어떤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까?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겠죠. 우려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떨어질 것 같죠. 근데 오늘 떨어졌었어요. 반등 한번 주고 다시 떨어지겠지. 뒷심이 없겠지. 그래 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서는요, 반등이 빠르게 나온다,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무수하게 밑에서 파동들이 나오고 그리고 난 뒤에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수급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매도가 나온다, 하락한다 그랬는데요. 기관들은 우선 매도가 컸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기관들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가고 있다라는 거. 코스피에서 나갔던 기관들, 코스닥에서도 매도가 나가고 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제로의 공백이 생겼다. 없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이야기였지만 시장 좀 변동성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할 것이냐, 사실 뭐 충분히 해볼 만은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차이예요. 충분히 할만하다, 충분히 할만하다. 그런데 이게 결국 단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잡아가는 걸로 볼 것이냐, 어떤 걸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잡아서 지금 가는 걸로 볼래? 잡아서 가는 사람들 내일 그럼 반등 나오면, 내일 반등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한 2, 3% 떠요. 3% 뜹니다. 매도가 나가냐는 거예요. 쉽게 못 나가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로 하세요. 잡아갈 수 있는 종목 잡았는데 반등이 빠르게 나와가지고 한 3% 정도 뜬다. 그럼 차익 실현해요. 그럼 그 종목 다시 잡아요. 그럼 곧바로 올라갑니까? 다시 내려왔다 갈 수 있다고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지금 종가를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종가는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종가 많이 들어가는 게요. 어떤 종목 들어갔냐면 뭐 대선 관련주도 이야기 있죠. 또 오늘 밤사이 어떤 이야기 나올지 모르잖아요. 대선 관련주 이야기 나올 거고, 거기다가 또 뭐 철도 관련해서 재룡 산업 같은 게 움직여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또 움직임 나올 거고, 마지막에 흘러가는 것들, 파동 나오는 것들 보고 접근을 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종가 매매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가를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막판에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고 다음날 강한 종목 뭔지 매수하자 하시고 들어가요. 이 종목도 들어가면 결국은 뭐를 해야 됩니까? 손절 필수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손절 필수하고. 그렇게 하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